강의장이 낫네요. 네, 가족끼리 이렇게 좁게 할 때는 전에 성의교정은 사실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한 강의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이 보니까 한 대여섯 명, 대여섯까지는 안 되시는 것 같고, 네다섯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중요해서 좀 일부는 겹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좀 50견에 모든 초점을 좀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들도 50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목에 호르몬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견주관체가 이제 활동하는 학회 중에 메인 학회가 견주관절 학회인데 거기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왜 이리 아프지 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누구나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하지만 가끔 다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하죠. 마이크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하게 되면 더욱 치료가 힘든 상태로 가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이거는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팀 전체를 맡는 응용위원장으로 3주간 같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동고동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TV에 잡혔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어깨랑 팔꿈치만을 전공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스포츠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과거에 쭉 해왔던 거고, 현재는 이제 외국 국가대표팀, 키움 히어로즈, 그 다음에 우리카드 뮤비 배구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 전체 응용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해부와 그때 한 거 조금만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깨는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걸까? 네, 저런 질문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제목을 붙였을 거예요. 어깨는 몸에 붙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등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 강의 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등 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등 뒤의 근육을 단련하지 않는 이상 어깨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냥 몸에 붙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등 뒤에 있다는 게 몸에 좀 인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몸에 인지가 된다는 게 우리가 손가락 움직이면 그 관절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 손에 손가락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깨가 등 뒤에 연결돼 있는 느낌이 뇌에서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지 않나요?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선수들 훈련을 시킬 때 항상 제일 먼저 왜냐하면 저는 어제 어깨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거를 뇌가 인지하는 거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새들도 날개가 등 뒤에서 나오잖아요. 새랑 똑같아요. 등 뒤에서 팔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됐다. 안 해도 되네요. 이게 보면 팔이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 여기서만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날개뼈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이상하죠?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으면 팔은 만세를 들 수가 없어요. 날개뼈를 딱 고정을 하고요. 팔을 들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되게 몰랐던 사실이죠. 결국 날개뼈가 올라가죠. 이게 끝까지 올라가요.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한계입니다. 혼자 움직이면. 근데 끝까지 하려면 이게 통째로 움직여야 되고, 이것도 움직이고, 요 관절도 움직이고요. 관절이 여러 군데서 움직여요. 근데 역시 뇌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개뼈에 붙어 있는 게 핵심인데, 날개뼈 훈련을 한번 해보면요. 등을 뒤를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접는 게 날개뼈 뒤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 내볼게요. 날개뼈를 올려보라고 하면 약간 할 수 있어요. 의습까지는 돼요. 근데 정상에서 날개뼈를 내려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날개뼈를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려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봐 도저히 할 방법이 없죠. 사실 근데 그거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약간 이제 뇌에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날개뼈의 움직임을 스스로 좀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겁니다. 근육 훈련은 나중으로 치더라도요. 뇌가 날개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날개뼈 둘이 우리 많은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양쪽 날개뼈가 같은, 그러니까 대칭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손가락 두 개를 보면 우리가 대보험대로 새끼 이 두 손가락 길이가 똑같은지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보면 뭐 셋째 손가락 접어 뭐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날개뼈는 둘이 같은 위치에 있는지 하나가 떨어졌는지 하나 올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옷을 벗고 거울을 보면서 계속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뇌에다가 인식시켜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근육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안 들어와요, 이거는. 평생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운동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거울을 보는 훈련들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굉장히 여러 운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날개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계속 날개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날개뼈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앞에서는 이렇게 뼈가 톡 튀어나오고 있고 뒤쪽에서 이렇게 뭔가 뿔처럼 올라오죠. 뒤쪽에서 이렇게 뿔처럼 올라오는 거. 옆에서 보면 이겁니다. 뿔처럼 올라오는 거. 이거를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얘입니다. 얘는. 따라보면 얘입니다. 얘. 네, 요 끝. 날개뼈 중에서도 요 부분을 우리가 견봉이라고 부릅니다. 견봉. 오늘 해부학 이야기 거의 안 할 건데요. 아마 견봉 정도가 우리 해부학 이야기의 전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견갑골의 견봉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날개뼈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4개가 있는데 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날개뼈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딘가 갔을 때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항상 말하는 그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어깨에 제일 중요한 근육인데요. 그 근육은 모두 날개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깨를 둘러싸면서 싸고 있는 힘줄 4개를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아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깨 한 번이라도 아프셨던 분은 네이버 찾아봐도 너무 많이 나온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어깨 기능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어깨라는 것 자체가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의미가 생깁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먹기만 하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어깨 하나도 안 씁니다. 걸어가서 농사 짓고 곡괭이로 벼 심고 벼 따고 잘 보세요. 어깨 먹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어깨 하나도 안 쓰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깨는 먹고 사고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삶의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만 의미가 있지 생존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는 어깨 의학이 절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거든요. 잘 먹고 뭐 잘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모토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병원을 가요? 어깨 아픈 거 뭐 나이 들면 아픈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운동하는 삶이 어깨에 좀 필요한 삶입니다. 삶의 질과만 관련이 있지 생존과는 관계가 없는 게 어깨입니다. 그래서 어깨 치료 의학은 선진국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OECD 국대 순위로 하자면 한 15개국 정도에서만 어깨라는 학문이 있고요. 딴 데는 어깨라는 학문이 없어요. 하지만 척추나 무릎 같은 학문은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을 하죠. 왜냐면 못 걸으면 죽거든요. 못 나가서 음식을 못 얻어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깨 학문 태동은 언제 됐냐면 1972년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1970년 당시 세계 슈퍼 대국은 미국 하나였어요. 지금 뭐 중국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러시아도 올라오고 하지만 72년 당시에는 미국이 제1 유일한 강대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닥터 니어라는 스님이 시작을 했고요.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이때를 우리는 어깨 치료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깨 학문이 발달하려면요,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인데요. 의사가 먹고 살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없으면 그 학문은 발달하지 않아요. 결국 환자가 이 어깨 통증을 치료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야만 어깨 아프다고 병원을 갈 거고요. 병원으로 환자가 있어야 의사는 그 학문을 연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중의 요구가 커야 되고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어깨는 원래 아픈 관절이었어요. 누구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나이 들면서 아프구나. 근데 이제 그게 나이 들면서 원래 아픈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아픈 것 자체가 뭔가 질병이구나.
난 이걸 치료해야 돼 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어깨라는 항문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픈 어깨는 치료해야 되는 관절로 바뀐 게 한국에서는 한 90년도 초반이니까 한 20년 아직 안 됐잖아요. 15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15년 전쯤에 요게 처음 태동을 하는 게 15년 전쯤이에요. 한 10년쯤 정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래된 항문은 아니죠. 그럼 이제 50견이라는 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의 주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50견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하자면 저희는 그냥 50견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50견도 그 원인 뭐 종류가 아주 많다면서요? 네. 90가지? 네. 환자가 저한테 왔을 때 모든 환자가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저는 50견입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저는 50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깨 통증은 다 50견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건데 사실 50견이라는 말은 진단이 아니라 그냥 50세 어깨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네, 그 안에 진짜 진단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단이 하나면 치료도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이 30여 가지면 치료도 30여 가지죠. 그 중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낫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50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한 50견에 저렇게 많은 진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 50견이라는 말은 아주 그 뭉뚱그려서 그냥 아픈 어깨라는 의미예요. 우리 그 많은 그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깨 아프러 갔는데 의사가 선생님 이거 진단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픈 어깨예요 라고 하면 화나겠죠. 그쵸? 같은 뜻이에요. 50견이라는 의미는 아픈 어깨인데 단지 나이가 들어서 아픈 어깨. 50세의 어깨라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픈 어깨라는 게 50견이에요. 그러면 다시 똑같이 물어보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 진단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늙어서 아픈 어깨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50견.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진단이 한 40이겠죠. 늙어서 아픈 어깨 원인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래서 50견이라는 말의 정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픈 어깨와 동의어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아픈 어깨 중에는 어깨 자체 이외에도 다른 것 때문에도 이제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이제 목 뒤쪽을 잡고 있잖아요. 여기를 잡는 경우는 이제 어깨 자체의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보통 여기를 다 어깨라고 보통 인지를 하죠. 여기 아프신 분들도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보통은 다른 원인. 목 디스크, 물론 어깨 때문에도 여기 아플 수 있지만 목 디스크 때문 또는 요 견갑골 주위의 근육 자체의 문제 때문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50견의 경우에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의사마다 진단이 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이 진단이 이제 뭐 40여 가지가 되니까 그 중에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상이 똑같으니까 50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50견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진단 같잖아요. 진단, 제가 중국에서 한의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50견. 왜 그런 단어가 나왔냐면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만약 증상이 뚜렷이 달랐으면 아마 다른 이름을 뭔가 붙였을 거예요. 이 40여 가지 진단이 다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40여 가지 나누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40여 가지인데 치료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별이 힘들다 보니까 의사마다 진단이 다르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은 정답은 하나겠죠. 그렇잖아요. 원인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원인은 하나죠. 물론 진단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플 때 한 두어 가지 병이 같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아픈 거지 그게 뭐 다 진단이 사람마다 의사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진단이 그게 다 여러 개인 건 아니겠죠. 정답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감별을 위해서는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 제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무한대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어깨 이 50견 감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50견들이에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물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거 설명할 거거든요. 한번 한 30초 정도 쭉 읽어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50견입니다. 대표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유병률이 아주 높은 것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그 오신 청중 선생님들께서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은 어깨 질환들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이제 50견은 여기에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죠. 목 디스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한 것들이에요.
목 디스크가 어떻게 대표적인 50견 대표적인 50견 중에 하나 맞아요. 근데 이 정도 하나 둘 셋 위에 5개 정도는 또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또 굉장히 네, 오늘 설명할 거에 굉장히 메인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이분 있으신가요? 어깨 아프셨던 분들은 네이버 찾아보면 조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어깨도?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것도 역시 진단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여러 개를 뭉뚱그려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말한 니어 선생님이 1972년에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시거든요. 그 당시는 MRI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의미는 있죠. 이 진단들의 어떤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처음에 충돌 증후군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있지만 지금 2019년에 현재에 뭐 거의 MRI를 찍으려고 하면 한 10분 이내에 아무 병원이나 가서 다 찍을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서울에 있다면 지금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50견 안에 아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근막 통증 중은 목 디스크 때문에 온 통증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고요. 날개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병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요 통증 때문에 좀 마치 어깨가 아픈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튀어나오면 누구나 알 것 같죠. 아까 드린 것처럼 여기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보고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